교육에 로봇이 필요한가? 절대 예스입니다. 공부가 아닌데 다시 배웠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를 직접 제어하면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C 프로그램을 가르쳤어요. 저는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보교과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없고 예습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따라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고민을 했어요.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가면서 로봇을 알게 되었고 그게 20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레고 NXT라는 로봇을 교육과정에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C 계열이라서 비슷한 C 프로그램인데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한 줄 짜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를 내요. 목적이 굉장히 실체적이고 명확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사고를 엄청 증진됩니다. 아까 디버깅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점이 이런 거예요. 과제가 이 사물이 있는데 이 로봇을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오게 해. 이런 게 수행 평가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야 할지, 몇 도를 돌아야 할지. 근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만큼 가는데 가다 말아요. 그러면 왜지? 이게 바퀴의 회전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왜지? 마찰력이 있구나. 이렇게 학습을 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점진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증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사실 중학생 애들도 힘들대요. 제 밑에 있는 해커톤하고 디지털 실사가 지금 중학교에서 했던 일인데 물론 고등학교는 더 많이 했었고요. 중학생 애들 6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게임하는 거 말고는 못하죠. 근데 6시간, 8시간 계속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조금 더 하다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합니다. 로봇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확실히 복수 효과가 있고 몰입은 최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듣죠.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해줘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보시면 각종 로봇이 등장하는데 제가 그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받는 대부분의 그 교육것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쓰는데 로봇 구입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1인 1대 로봇을 하게 되면 자기 로봇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도 텍스트 코딩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가? 맞습니다. 사실 그 2025 개정교육과정에서 AI 기초라는 과목이 중간에 끽 들어왔어요.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교육과정에서 서둘러서 오다 보니 실제적인 내용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2002 개정교육과정, 이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학교에서 1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인데요.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디지털 사회 인공지능 영역이라는 여기 신설이 되었고요.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에 인공지능 단원이 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68시간 이상 증대되었다고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인공지능 기초라는 교과가 내용이 개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융합 과목으로서의 그 소생이라는 과목도 소프트웨어 생활이라는 과목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이런 과목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데이터 과학은 머신러닝에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패러다임 전환이 교육에서도 열심히 쫓아가고 이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그 이름처럼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들은 그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안 받으면 개설할 수가 없고 또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깊이 있게 되어 있지 않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살짝 쉽습니다. 그리고 로봇 말씀하셨는데 로봇 교육 과정이 중학교 전공, 고등학교 전공 들어와 있어요. 원래는 마지막 단원에 있던 피지컬 단원이 1단원으로 먼저 앞으로 오면서 피지컬을 배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비트라는 소형 도구로 대동단결하는 형태로 와 있고요. 로봇이 실제로는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교육과정을 재편하여 피지컬 교육과정이나
많이 바꿔서 개설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AI 교육의 발전 방향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생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 로봇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전환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가? 예스의 또 한 축은 바이브 코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보교사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과 그 다음에 굉장히 즐거운 시각 두 개를 공존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수학습 자료를 바이브 코딩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고 계세요. 일선 이제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학교에서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발전의 속도는 엄청납니다. 저 역시도 교육 자료를 바이브 코딩으로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고 제가 잽이 안 될 정도로 고수들이 되게 많이 포진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새로 드렸던 교육 자료에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실 주관에 회의가 있었죠. 인공지능 시대 미래로 이런 교육과정 캐치프레 안에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공지능 교육 대학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나오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지역 구분 없이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새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브 코딩이 선생님들이 기술적으로 가져야 되는 능력처럼 강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앱스 스크립트나 또는 앱시트로 저도 핸드폰에 학생관리 앱이 앱시트로 만들어져서 출결 관리도 하고요.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전공부사 상관없이 합니다. 그리고 앱스 스크립트로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걔를 채점할 때 기본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다 바이브 코딩으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브리스크 티칭이나 이런 그런 툴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 자료를 생성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많이 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캔바 AI나 패들릿이나 수노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작곡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코딩의 기본을 한다든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의 그 따라오는 속도가 아직 궤를 같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서지동에 AI 로봇 캠프가 있었어요. 한 일시적으로 모였는데 한 400명 정도 모였죠. 고등학교 강당에 꽉 차가지고 애들이 두 명이나 세 명씩 그 코딩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맵이 있으면 네가 이거 로봇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죄다 데리고 등구했다가 학교하는 코스를 짜봐. 로봇을 데리고 가서 드라이브를 해. 이런 게 코스였는데 당일날 오전에 교육을 합니다. 로봇 처음 하는 사람, 코딩 처음 하는 사람 모여서 교육을 하고 오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대회예요. 물론 블록 코딩도 있고 파이썬 텍스트 코딩도 있고 햄스터 로봇, 핑퐁 로봇,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총 동원되어서 일어났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아이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저 역시 강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처음 하는 애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 왔는데 작년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일개 학교에서 물론 로봇 대회를 하지만 이것은 교원학습 공동체에 로봇을 기반으로 한 교원학습 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를 열어서 미션 해결을 하는 그런 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봇 대회 합니다. 상위공학교육협회에서 코리아 로봇 캠프 챔피언십 하고요. 그 다음에 FL이라고 해서 퍼스트 레고 리그 코리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에서는 뭐 퀄컴이나 이런 데서 장학생을 우연해서 기본적으로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되는 로봇을 학교에 기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로봇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FLR 같은 경우도 로봇이 있으면 모 업체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나 아쉬운 점은 학교